1번 볼게요. 우유 2리터 중에서 동생한테 280ml를 주고 그러면 그 남은 것을 나누어 마셨구나. 2리터 중에서 280ml 뺀 만큼을 나누어 마셨는데 나머지를 선우와 현아가 20대 23으로 나누어 마셨어요. 20대 23으로 나누어 마셨다는 것은 전체 우리 둘 친구가 나눠 먹은 전체 우유 양을 43개로 쪼개서 20 더하기 23인 43개로 쪼개서 그중 20개는 선우가, 그중에 23개는 현아가 마셨다는 뜻이네. 그치? 우리 이 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 먼저 2리터를 다 마신 게 아니야. 2리터, 즉 2000ml 중에서 280ml는 동생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2000ml에서 280ml 동생에게 주고 1720ml를 두 친구가 나누어 마셨는데 선우는 전체 우유 양 나눠 먹은 우유 양 물론 1720이겠지. 이만큼 중에서 43분의 20만큼 마셨어. 현아는 얼마만큼 조금 더 마셨어. 현아는 전체 우유 양 나눠 먹은 우유 양 물론 1720이죠. 선생님이 아직 네모로 했어요. 계산할 것 아니어서 아직. 43개 중 23개에 해당하는 비율의 분량을 마셨다. 자, 그러면 43개로 쪼가놓은 우유 양에서 그중 23개 현아 마시고 그중에 20개는 선우가 마셨어. 그럼 얼마만큼 더 마셨지 현아가? 43개 중 3개만큼을 더 마셨구나. 아, 그럼 현아가 더 마신 양은 전체 우유 양의 43개로 쪼개 넣은 것 중 3개만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우리가 아까 전체 우유 양이 1720이라는 것 구해놨잖아요. 1720을 43으로 쪼개서 그중 23은 현아가 20은 선우가 마셨으니까 현아는 3조각만큼 3개 분량만큼을 더 마셨다. 43분의 3만큼을 더 마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 약분할게요. 그럼 40이네. 즉 120ml만큼을 더 마셨습니다. 정답은 120ml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이 물론 1720ml 곱하기 43분의 20 해서 선우가 마신 우유양 찾고 1720 곱하기 43분의 23 해서 현아가 마신 우유양도 각각 찾은 다음 빼기 계산해도 좋아. 그럼 똑같이 정답 120ml 찾을 수 있겠죠. 그래도 각각 2번의 곱셈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원리를 이용해서 한 번의 계산으로 한 줄 계산하는 것이 풀이 과정을 줄이는 방법이고 계산 실수도 줄일 수 있게 되겠지. 정답 120ml 찾았습니다. 2번 볼게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의 비가 2대 5인 사다리꼴의 높이가 10cm입니다. 그럼 윗변이랑 아랫변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더하고 곱하기 높이하고 다시 곱하기 2분의 1, 즉 나누기 2를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했더니 그게 210제곱센티미터더라. 그러면 윗변이랑 아랫변의 길이가 2대 5라고만 말해주고 진짜 길이를 말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윗변과 아랫변에 될 수 있는 길이들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때의 넓이가 사다리꼴의 넓이가 210이 되는 경우를 찾읍시다. 자, 먼저 2cm, 5cm라고 생각하고 넓이 계산해보자. 그럼 두 길이를 더해서 2 더하기 5 해서 7에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하니까 35가 되겠구나. 아, 그러면 아직 210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군. 그래서 우리가 2배로 한번 곱하기 2 해서 늘려볼게요.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4, 10이 되겠고 4cm, 10cm일 때도 2대 5를 유지하는 아랫변, 윗변의 길이비가 되니까 14cm에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아, 그럼 여기는 70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을 알아냈어. 여기 전체 비율에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아랫변, 윗변의 길이의 합이 2배가 되니까 넓이도 2배로 커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를 찾기는 찾되 항상 그대로 계산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항상 생각해서 예상하고 표 만들기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210이 되려면 몇 배 해주어야 되지? 6배 해주어야 되겠구나. 원래 2cm, 5cm라고 생각했을 때 넓이가 35니까 210제곱센티미터의 넓이를 가지려면 35의 몇 배? 6배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상하고 정말 각각의 비율에 곱하기 6을 한 값이 넓이 210을 가지는지 확인 한번 합시다. 그럼 곱하기 6 해주면 12cm가 윗변, 곱하기 6 해주면 아랫변이 30cm일 때구나. 그럼 이때의 높이 10cm 가지고 넓이 210 되는지를 만들어 봅시다. 자, 윗변, 아랫변 더해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야 되니까 42 곱하기 10 곱하기 절반 2분의 1 나누기 2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럼 먼저 약분할 수 있는 쉬운 계산으로 먼저 약분해주면 210이 나오는구나. 아, 넓이 우리가 찾던 거 맞구나. 그때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 12cm, 윗변 12cm, 아랫변 30cm가 돼야 되는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 때도 곱하기 2한 경우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꾸준히 해가면서 210이 되는 것을 일일이 찾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사고하고 추측한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 만들기 방법을 써야 해. 계속 계산한다면 우리 벌써 계산 몇 개 해야 되지? 곱하기 2한 것, 3한 것, 4한 것, 5한 것 너무 많은 계산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항상 생각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하고 결과를 찾자.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12cm, 30cm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정답이다. 3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은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을 나타낸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설명 여러 번 했어. 그치? 이제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자고 했죠? 집에서 먼저 약국을 갔다가 약국에서 병원까지 지나가는 길 모두 몇 가지 경우일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먼저 우리는 집에서 약국까지를 가야 해. 집에서 약국까지 가는 길과 약국에서 어디 병원까지 가는 길을 각각 가지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집에서 약국까지 가는 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몇 가지인지. 약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은 다시 약국에서 시작해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주어야 하니까 먼저 집에서 약국까지 가는 방법 생각할게요. 집에서 약국까지 가는 방법,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발해서 한 가지 방법, 즉 직선 도로로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의 1이라는 숫자,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모두 적자고 했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집에서 여기, 집에서 여기까지 요 각각의 점들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직선 거리,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 한 가지 방법이야. 이 두 대각선을 합해서 가는 도착 방향으로의 대각선 끝에 더해주기로 했어. 왜냐면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요 길을 지나든지 요 길을 지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1과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1 각각 있으니까 이 둘의 합이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둘 더하면 여기 3가지, 이렇게 둘 더하면 3가지, 이렇게 둘 더하면 6가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집에서 약국까지 갈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가지수가 길의 방법이 6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겠지. 요렇게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 여기서도 요렇게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 등등등이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6가지 방법으로 약국에 도착한 다음 다시 약국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겠어. 그럼 걔는 약국에서 다시 출발해서 약국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들에 다시 1을 적어주세요. 꺾이면 안 돼. 직선이어야 해.
그리고 다시 두 대각선을 도착 방향, 우리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대각선 끝에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3이 되겠네. 약국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병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3개구나. 그럼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주어야 정답? 곱해야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18가지가 되겠습니다. 왜 곱하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1번 집에서 약국까지 갈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을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방법들이라고 한번 번호를 매겼어. 자, 그때 각각 하나의 방법당 집에서 약국까지 1번 방법으로 가도 약국에서 병원까지 또 다른 3개의 방법으로 가면 1에 3개. 2번 방법 선택해서 약국 갔을 때도 약국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이 또다시 3개. 또 3개, 3개, 3개가 있으니까 모두 각각의 집에서 약국까지 가는 방법에 약국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 3개씩을 곱해 주어야 총 서로 다른 방법 18가지가 나오겠네요. 친구들이 이 문제에 약국을 반드시 거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집에서 약국까지 가는 방법 따로, 약국에서 다시 다른 도착지까지 가는 방법을 따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곱해주는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중학교 2학년에도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가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자.